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KBC 광주방송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을 차례대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교육감에 출마하신 김대중 예비 후보를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교육감 예비 후보 김대중입니다.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금 아름다운 4월에 봄이 왔는데요. 봄을 함께 즐기시는 그런 도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마하셨으니까 출마의 변, 왜 출마했는지를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제가 전라남도 교육감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은 교육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마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고 또 저희 전남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마치 전쟁처럼 어려움이 예견되는 전남 소멸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교육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디지털 인재 10만 양성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 해소, 지역 균형 발전 여러 부분도에 대해서도 공약을 내걸었어요. 어떤 내용이신가요, 이거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인재를 양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과 전남이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이 기회에 저는 1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 호남을 짊어질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역 소멸을 막아내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야 된다. 거기에 교육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이 지역 소멸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이 어떻게 보면 대명제인데 이게 교육청의 역량으로 지금 가능한 건가요? 물론 교육청의 역량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교육청의 그 문을 열고 또 모든 교육은 교육청에서 한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행정자치와 협력을 하고 또 도민들과 협력을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이루어야 된다. 전남형 교육자치는 교육청과 전라남도와 우리 도민들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교육자치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행 방안으로는 도심 지역하고 소멸 지역하고 좀 분리 대응을 좀 해야 된다. 네. 이런 방침을 내놓으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그 도심 지역은 지금 어쨌든 간에 좀 교육으로 보면 굉장히 과밀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 교육은 1대1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는데 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그 경쟁 교육은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만은 미래 교육, 맞춤형 교육으로는 오히려 과밀한 도시 지역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의 과밀한 학교는 좀 분산해서 또 그래야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배치가 필요하고요. 또 그 농촌 지역은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 굉장히 폐교 위기에 몰려 있죠. 그래서 이런 그 학교를 그 숫자에 연연해서 통폐합을 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질 높은 그 교육을 통해서 질을 높이게 되면 교육도 발전을 하고 미래 인재도 양성하고 또 학생 수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분리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약 중에 또 눈에 띄는 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이 규정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전남의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나 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지요. 그러면 헌법에는 교육의
그 균등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환경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불공평한 교육을 받고 있다면 이거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그 교육 경비 보조 제한 규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자치단체의 그 세수가 그 자치단체의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육 예산으로 투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남 같은 경우는 그런 해당한 군이 13개 군이나 되는데 그런 군들은 점점 더 교육마저도 어렵게 되고 또 불균형이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이 제한 규정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교육감이 되면 이 문제부터 개정하도록 먼저 나설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제한 규정에 해당되는 13개 시군의 경우 교육에 어떤 어려움이 좀 있나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신안이다. 그러면 신안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그 교육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시설이랄지 또 필요하면은 그게 그 방과후 선생님들이 그 똑같은 수당을 받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오지 않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좀 더 드린다랄지 또 질 높은 교사를 모셔온다랄지 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예산 투자가 필요한데 그 교육청의 그 예산만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걸 자치단체 협력을 하려면 자치단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 법률 조항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는 거지요. 실제로 그런 어려움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생 수가 이제 줄다 보니까 이제 학교 통폐합, 특히 그 작은 학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 장소군 교육감은 농산 어촌 유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은 임시방편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셨어요. 왜 이렇게 인식을 갖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농산 유학 어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아마 작년에 한 150여 명, 정확한 숫자는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와서 뭐 체험이나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다가 대부분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임시 방편적인 것보다는 해남 북일초처럼 한번 이쪽에 와서 학부모하고 함께 와서 여기 와서 거주하고 또 오랫동안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가급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정주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해야지 임시 방편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미 경남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정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속적이고 확대되려면 이 정주 여건 개선이다. 근데 이거 뒷받침하려면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한가요? 그렇죠. 뭐 이제 경남 같은 경우는 LH 공사하고 해서 그 임대주택 같은 것을 지어서 정주 여건을 환경을 좋게 해서 오래 거주해도 불편하지 않도록 또 우리 전남에 얼마나 많은 농촌이랄지 또 우리 산천의 자연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그걸 또 만족 있게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지. 지금 실제로 제가 농산 유학을 온 학부모들이랄지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해 봤는데 그 주거 환경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오래 살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청 단위의 어떤 그 기구도 좀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우리 전남의 이제 소멸의 위기나 또 전남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보다 우선한 정책이 돌봄과 교육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육청의 그동안의 주도권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도와 전라남도 교육청,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청과 또 기관, 행정기관, 쉽게 말하면 이제 군교육청과 군이 통합 그 협력단을 좀 공식화해서 거기에서 그 보육과 교육을 함께 그 이제 담당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그 제도로 협력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제가 보니까 곡성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일들을 추진을 했는데 아마 성공 가능성이 높아서 그걸 좀 그 전남 전체로 확산하면 어떻겠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의 각계각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학생 수 감소 이 추세를 지금 막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전남 교육의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어떤 어려움들을 좀 우려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전남 교육은 그 급격한 그 이제 인구 절벽이 떠나서 이제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남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금 소멸도가 되었죠. 그런데 그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했죠. 그 출산 장려금을 준다랄지,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를 확대한다랄지, 또는 청년 일자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 창업 지원을 한다랄지, 우리 국가에서 수백조의 예산을 투여를 했는데 약 300조 가까운 예산을 투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효과 없이 인구는 소멸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전남이 가장 어려움에 좀 처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이제 토론도 하고, 저도 교육감 출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그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 결국은 이제 그런 임시 방편적인 방식으로 가지고는 지금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전남의 그 학생 수 감소에 의한 폐교 속출, 또 전남 교육의 붕괴, 이런 부분들을 막아낼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교육과 행정의 모든 정책의 우선에 보육과 교육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에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보육부터 최소한 대학 교육까지는 책임을 지는, 그리고 중앙정부에 의탁하지 않고 하는 그런 그 협력을 이뤄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길만이 우리 전남의 그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중에 하나가 학력 저하 문제거든요. 우리 지역 학생들의 순성력이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특히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이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 교육력 하락의 실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건 다 공개된 일인데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남이 여러 가지 미래 교육, 아까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 양성, 또 지금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 자체가 협력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특히 전남은 지금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 최하위, 수능성이 최하위로 작년에 이제 이렇게 드러났죠.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수도권의 집중이랄지, 또 지방과 그 수도권과의 차별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성적이 하락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특히 전남의 성적 하락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최하위가 됐다는 것은 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빨리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중심에는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학교가 구호성인 여러 가지 정책들은 많이 있어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혁신하겠다, 창의적인 인재 양성, 민주 시민 교육, 이런 것들은 많습니다. 다 좋은 일인데, 정작 학생들의 사고력이랄지 학생들의 그 실력이 최하위로 가겠다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활동이랄지 체험은 늘려가는데
실제로 공부하는 분위기는 점점 저하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중학교 교사로 가서 한 3년 정도 얼마 전까지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걸 직접 체험하고 또 그에 대한 그 대책 같은 걸 고민하고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너무 학교가 학생들의 그 생활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 교육하지 못해가지고 그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이 가능한 학교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지금 교실은요 수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는 우선해서 수업이 가능한 학교는 공부하는 학교여야 된다. 근데 이 공부는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를 위한 것은 아니고요. 그 학생들의 진로랄지 본인의 미래랄지 또는 물론 대학도 저희 목표한 대학을 위해서도 학생이 학교에 와서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 훈련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많이 흐트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무엇보다 우선하게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일부 후보는 평준화의 폐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집중적으로 이 명문고를 좀 육성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밝히신 분도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예. 대책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돌아가야 되죠.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그동안 이제 입시 위주 교육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아까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고 미래 인재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어떤 특목고랄지 명문고 속에 가서 대학을 위한 그 경쟁 교육,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그런 그 심화 수업을 요청받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는 본인의 진로와 본인의 소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남에 있는 고등학교가 다 그 명문 고등학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맞춤형 교육도 그 학생들 개개인의 그 선택과 기호를 다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그 학교에 맞는 더 전문적이고 더 그 특성화된 그런 학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야지 특정한 학교 하나를 명문화해서 하는 시대는 입시 위주의 교육대는 필요했지만 미래 교육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남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를 특성화하고 또 명문화하고 또 그 명품화하면은 충분히 그런 공부하는 학교랄지 또 학생들의 원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의 청렴도에 대해서도 순서리를 좀 하셨어요. 예.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여러 가지 언론이라 다 나와서 그렇지만 이 전라남도가 소위 말하는 그 교육감도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보네 보수네 이런 교육감이 이렇게 구별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교육으로 가는데 진보 보수가 이렇게 나눠져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진보 교육감의 상징이 뭐냐면 청렴입니다. 청렴입니다. 근데 전남의 교육청이 청렴도가 뭐 어쨌든 세종시 다음으로 최하위니까 추락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건 개선해야 되고, 근데 그 청렴도라는 게 대부분 보면 부정부패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부정부패도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행정에 대한 불신이 되면은 청렴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남의 그 불명예스러운 그 역대 최악의 청렴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우리 전남의 우리 교육가족들의 자존심 문제 아닌가요, 이게? 예.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 학생들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교육청은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래 그러면 그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 이제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예, 도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이제 교육 때문에 전남을 떠나는 그 인구가 도민들이 작년에 4,5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 때문에 전남을 떠나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이 역대 하위의 그 성적표를 받았고 또 청렴도는 역대 최하로 좀 추락을 했습니다. 이건 전남 교육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방치되면 결국은 피해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도민들이 입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이 문제가 개선이 되고 전남 교육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